안녕하세요, 1번님들. 오늘은 과거 상대방의 진심과 나에게 직접 말하지 못한 속마음, 그리고 지금 후회하고 미안해하는 마음에 대해서 리딩해 보겠습니다. 먼저 두 사람의 과거 관계 에너지와 당시 나의 속마음, 그리고 상대방의 속마음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사람의 과거 관계 에너지 확인해 보는 카드에 은둔자 카드가 나왔습니다. 네, 두 사람의 관계가 과거에는 깊이 있는 소통보다는 각자의 내면에 집중하는 시기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서로 마음은 있었지만 감정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조심스러움과 신중함이 강조되었어요. 과거 관계에서는 한쪽 혹은 양쪽 모두 관계보다는 서로 각자의 내적 안정이나 고민을 우선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과적으로 서로의 거리감이 생기고 감정 표현이 줄어들면서 단절로 이어졌을 수 있어요. 아마 단절 이전에도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조용한 침묵의 기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차분하고 침착하지만 내면에서는 깊은 고민과 자기 성찰이 이루어졌을 수 있고, 관계 안에서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있었으나 감정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기 어려운 상태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각자 자기만의 방으로 들어가 있던 시기였을 거예요. 네, 정리해보면 두 사람 관계는 조용하고 신중하며 내적 성찰 중심이었고, 감정 표현보다는 각자 자기 마음과 상황을 정리하는 시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두 분이 헤어진 이유가 관계보다는 개인적 내면의 필요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럼 과거 1번님의 속마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터클 9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1번님은 상대방과의 관계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과 행복을 스스로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정적으로 안정적이고 자기 노력과 성취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려는 경향이 있었고, 관계보다는 자신의 내적 풍요와 만족을 먼저 생각한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는 내 삶을 지켜야 해. 나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다는 감정이 숨어 있어서 사랑을 원하지만 나 스스로를 잃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과 비교하면 1번님은 안정적이고 자족적인 마음을 유지했지만 상대방은 혼란과 내적 성찰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속마음으로 인해서 거리감이 생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과거 상대방의 속마음 카드에는 달 카드가 나왔는데요. 당시 상대방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마음속에서는 1번님에게 끌리는 감정이 있었지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명확히 정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상대방은 겉으로는 차분하거나 침착했을 수 있지만 내면에서는 고민과 불안을 안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자기 확신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관계에서는 거리두기, 소극적 태도, 감정 표현에 제한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상대방은 1번님의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태도를 보고 혹시 나에 대한 마음이 식은 건 아닐까 하는 감정적 불안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아요. 결과적으로 1번님과의 관계에 거리감과 단절이 생긴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과거 두 사람의 관계 에너지를 정리해보면 서로에 대한 감정은 남아 있었지만 표현이 줄고 각자 속으로 고민만 하던 시기였습니다. 1번님은 내 삶도 중요하다는 자립적인 태도였고, 상대방은 그 모습 속에서 자신이 소외된 듯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결국 감정은 있었지만 진심을 꺼내지 못한 채 거리와 침묵이 커져간 에너지입니다. 네, 그러면 과거 상대방의 진심과 1번님에게 직접 말하지 못한 속마음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카드가 황제 카드입니다. 상대방의 진심은 1번님을 안정적으로 지켜주고 싶은 마음, 관계를 책임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다만 그 진심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거나 스스로도 마음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였던 겁니다. 겉으로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많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강하고 감정적으로 약해 보이는 게 싫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했고, 나는 강한 사람이다,
내가 이 자리를, 내 자리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내가 이 관계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식으로 감정을 통제했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속은 불안했지만 겉으로는 필요 이상으로 냉정하고 단단하게 행동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두 번째 카드가 펜터클 6번 카드입니다. 상대방은 마음속으로는 1번님에게 잘해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었지만 직접 말하거나 표현하지 못한 듯합니다. 즉, 겉으로는 거리두기나 조심스러움이 보였지만 1번님을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동시에 1번님이 자신에게 어떤 반응을 해주기를 바라는 기대감도 컸습니다. 내 사랑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이해했던 시기였는데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너도 마음을 보여줘야지. 이런 식의 보상 심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1번님이 조금 냉정하거나 거리감을 보였을 때 상대방은 감정적으로 더 혼란스럽고 상처받았을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카드는 완드 에이스 카드입니다. 네, 헤어질 당시 상대방은 마음속으로 여전히 1번님에 대한 열정과 욕망을 품고 있었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거나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새로운 국면을 만들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열정은 자존심과 통제력, 계산적인 균형 속에 묻혀서 직접적인 표현으로 이어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지만 표현은 차갑게 라는 모순된 상태였습니다. 즉, 과거 상대방은 단절 당시 겉으로는 거리를 두고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내면에는 책임감 있는 사랑과 배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의지가 있었어요. 단지 그 마음을 직접 표현할 용기나 확신이 부족했고, 자존심과 관계의 균형에 대한 집착 때문에 감정적으로 표현하지 못했고, 그래서 실제로는 1번님에게 더 다가가고 싶었지만, 표현 방식이 감정이 아닌 태도나 행동 중심이라는 오해가 쌓여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럼 지금 상대방이 후회하고 미안해하는 마음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상대방은 그 뒤늦게 깨달은 순수함과 여전히 존재하는 복잡한 자존심이 교차해 보는데요. 카드 한 장씩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가 바보 카드입니다. 바보 카드는 모든 걸 내려놓고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의미해요. 상대방은 지금 1번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너무 계산적이거나 통제적이었던 과거를 떠올리면서 그때는 왜 그렇게 차갑게 행동했을까라는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음 한편으로 이제는 그냥 솔직하게 다가가고 싶다는 순수하고 자유로운 감정을 품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시 다가가기가 두려워서 현실적으로는 행동보다 마음속에서만 되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은 과거에 자신의 부족함, 서툰 판단,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고, 단절 당시 혼란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던 자신을 떠올리면서 미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카드가 컵 나이트 카드입니다. 지금 상대방은 1번님에게 정서적으로 미안함을 느끼고 있어요.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 그리고 1번님의 따뜻함에 충분히 보답하지 못했던 자신을 후회합니다. 컵 나이트는 다시 표현하고 싶다는 마음이에요. 상대방은 아직도 1번님을 떠올리면서 내가 그때 좀 더 부드럽게 대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감정적인 회한이 남아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카드는 펜터클 9번 카드입니다. 펜터클 9번 카드는 과거에 그 1번님의 속마음으로도 나왔던 카드예요. 네, 지금은 그 에너지가 상대방 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즉, 상대방은 겉으로는 잘 지내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외롭고 공허한 상태입니다. 1번님이 지금도 자립적으로 혼자 잘 지내는 모습일수록 상대방은 그때 내가 더 따뜻했어야 했는데, 내가 좀 더 현명하게 행동했어야 했는데, 라는 자책과 아쉬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존심이 강해서 직접 미안하다고 표현하지 못하고 그 감정을 품은 채 조용히 바라보는 상태예요.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이 관계를 흔들었음을 인지하고 책임감 있게 반성하고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지금 상대방은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단절에 대한 후회, 1번님에게 충분히 마음을 보여주지 못한 미안함,
자기 반성을 동시에 느끼고 있어요.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복잡하게 굴었을까?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다가가면 됐었을 텐데.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감정을 전하고 싶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은 걸까? 나 혼자만 미련이 남은 것 같다. 즉, 감정적으로 후회하고 있고, 미숙하고 적극적이지 못했던 행동을 반성하고 있고, 책임감 있는 미안함이 모두 섞인 상태입니다. 네, 그럼 두 분은 어떤 인연일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장의 카드는 두 사람의 인연이 단순히 끝난 관계가 아니라 형태를 바꿔야 하는 깊은 인연으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 카드가 죽음 카드인데요. 이 관계는 한때 정말 강렬했지만 지금은 그 형태 그대로는 유지될 수 없다는 걸 뜻합니다. 즉, 과거의 패턴, 감정, 역할을 내려놓아야 다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요. 이 좋은 카드는 끊어야 다시 이어질 수 있는 인연의 카드이기도 해서 두 사람은 단절을 통해서 서로의 성장과 자각을 배우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의리는 끝났지만 다른 형태의 우리로 바뀔 여지가 있는 거죠. 네, 두 번째 카드는 타워 카드입니다. 타워 카드는 이 죽은 카드 함께 나올 때 강렬한 운명의 전환점을 나타냅니다. 서로의 자존심, 오해, 감정, 억눌림이 결국 무너져 가식 없이 진짜 자신을 마주해야 하는 시점이었어요. 두 사람의 인연은 겉으로 보기엔 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존의 기반이 무너지고 진실만 남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 타워의 붕괴는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이제야 서로의 진짜 마음을 볼 수 있게 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카드는 펜터클 퀸 카드입니다. 이렇게 폭풍이 지나간 뒤에도 한쪽 혹은 두 사람 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돌봄과 그리움이 남아 있어요. 펜터클 퀸 카드는 끝났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에서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에너지예요. 그리고 이 인연의 본질은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서로가 삶의 성장, 감정의 성숙,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사람으로 남는 관계입니다. 종합적으로 두 사람의 인연성을 보면 헤어짐은 필연적인 그 변화와 상징을 위한 과정이었어요.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서로에게 중요한 교훈과 그 성장을 준 인연입니다. 단절 과정에서 서로의 필요와 안정, 마음을 배려하는 진심이 존재했고, 감정 표현이 어려워도 본질적으로 서로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즉, 서로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서로를 따뜻하게 기억하고 그 경험이 지금의 자신을 단단하게 만든 소중한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두 분의 인연은 한번 완전히 무너졌지만 서로의 삶 속에서 여전히 의미 있게 남아있는 깊은 인연성입니다. 하지만 두 분의 관계는 과거의 방식으로는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기존 형태의 인연은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워져야만 해요. 각자 성장한 뒤 새로운 모습으로 마주해야 비로소 이어질 수 있는 인연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1번님을 위한 좋은 카드 뽑아보겠습니다. 네, 좋은 카드로는 소드 8번입니다. 이 카드는 1번님이 아직도 그 관계의 여운 안에 묶여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금 1번님은 두 분 관계가 이미 끝난 인연임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때의 감정, 미련 혹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과거에 단절된 관계에서의 혼란과 거리감, 상대방의 표현하지 못한 마음이 현재까지도 1번님의 마음속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스스로를 제한하거나 상황에 얽매여서 답답함을 느끼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카드가 조언으로 나왔다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마음의 제약을 스스로 풀어야 한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안함 혹은 서툰 판단에 얽매여서 행동이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내면의 혼란과 불안을 직시하고 자기 마음과 상황을 명확히 볼 필요가 있고 스스로 만든 제한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면 관계가 재정립되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마음과 상황에서 스스로 만든 제한을 깨고 자유로워지라는 조언입니다. 과거의 인연, 상대방의 후회와 미안함, 서로 다른 속마음 모두
이제는 솔직한 마음과 성장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1번님 스스로를 다그치지 말고 지쳐있는 1번님 자신의 마음을 토닥여 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과 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마음,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던 걸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참 괜찮은 사람이고 잘 될 사람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언제나 파이팅입니다. 제 리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이번님들. 오늘은 과거 상대방의 진심과 나에게 직접 말하지 못한 속마음, 그리고 지금 후회하고 미안해하는 마음에 대해서 리딩해 보겠습니다. 먼저 두 사람의 과거 관계 에너지와 당시 나의 속마음과 상대방의 속마음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조합은 두 사람 다 서로에게 의미가 있었지만 표현 방식이 달라서 결국 엇갈리게 된 인연임을 보여줍니다. 만남 당시 두 사람의 과거 에너지 카드에 황제 카드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에 감정적으로는 깊었지만 서로에게 감정을 논리적으로 다루려 했던 시기였어요. 즉, 마음보다는 관계의 형태나 안정감, 체면, 위치를 더 중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에너지는 서로 사랑했지만 솔직하지 못했던 시기를 뜻합니다. 특히 감정을 드러내는 대신 한쪽이 주도하고 다른 한쪽이 맞추는 구조가 만들어졌을 수 있어요. 그 결과 관계는 단단했지만 동시에 감정의 거리감이 커졌던 모습입니다. 그럼 과거 2번님의 속마음은 어떤지 확인해 보는 카드에 이 심판 카드가 나왔습니다. 2번님은 그때 이 관계가 단순한 인연이 아니라 어떤 운명적인 연결, 다시 만나야 할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미 한 번의 갈등이나 냉각기가 있었던 관계라면 그때 2번님은 다시 회복하고 싶었던 마음 혹은 이번엔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재도전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깊은 깨달음과 함께 결단을 내리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즉, 이번님은 이 관계 속에서 이 사람과의 인연이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이구나 라는 걸 어렴풋이 느꼈던 때였어요. 그래서 감정은 남았지만 한편으로는 이 관계가 시험대 위에 올라와 있음을 알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네, 과거 그럼 상대방의 속마음을 확인해 볼 텐데요. 펜터클 5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상대방은 그 당시에 이번님 곁에 있었음에도 마음속으로는 나 혼자 추운 길 위에 서 있는 느낌을 받고 있었어요. 이번님의 감정이 완전히 닿지 않는다고 느꼈거나 혹은 자신이 이 관계에서 받는 사랑보다 주는 사랑이 더 많다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특히 상대방은 이번님이 더 강하고 단단하다고 느끼면서 그만큼 자신이 감정적으로 뒤처진 듯한 열등감과 외로움을 느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사랑받고 싶었지만 표현하지 못한 사람으로 카드는 읽혀지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이런 마음을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면 좋은데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내면에서는 상실감과 불안으로 고민이 깊었던 상태입니다. 네, 정리해보면 2번님은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고 상대방은 나는 이미 버려진 것 같다는 상처 속에서 서로 다른 온도로 관계를 바라봤던 시기였어요. 그 온도차가 결국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리면서 단절로 이어지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즉, 서로의 마음 상태가 달라서 발생한 거리감과 단절이 과거 관계의 핵심 포인트로 보입니다. 그런 과거 상대방의 진심과 나에게 직접 말하지 못한 속마음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카드의 조합은 그때 상대방이 전하지 못한 진심, 그리고 끝내 마음속에 남긴 아픔을 아주 명확히 드러냅니다. 네, 첫 번째 카드가 펜터클 2번 카드입니다. 상대방은 그때 두 가지 감정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번님을 향한 마음은 분명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부담감, 책임감, 관계의 무게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늘 이 관계를 어떻게 이어가야 할까라는 고민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감정 표현이 불안정하게 드러났던 거예요. 겉으로는 무심하거나 일정한 거리감을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늘 이번님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균형을 잡으려 애썼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전하지 못한 진심은 "나는 널 좋아하지만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내 마음을 유지하면서도 이 관계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 입니다. 이 관계에서 내가 너무 많은 걸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적지 않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카드가 펜타클 나이트 카드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속 진심은 2번 님에게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모습으로 다가가고 싶었지만 동시에 즉각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던 것 같습니다. 내면에서는 관계를 지키고 싶다는 헌신적인 마음이 있었음에도 행동으로 드러내기 어려웠던 상태로 보입니다. 쉽게 타오르는 감정보다는 오래 지켜보고 싶다는 어떤 책임감 비슷한 걸 느끼고 있었고, 감정들은 쉽게 드러내기보다는 조용히 신중하게 움직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속도와 방식이 너무 느리다 보니 이번님은 기다림에 지쳐버렸거나 상대방의 진심을 알아차리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전하지 못한 또 하나의 진심은 "나는 쉽게 흔들리지 않아. 단지 내 속도가 느렸을 뿐이야. 하지만 너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진심이었어." 즉, 감정 표현은 서툴렀지만 이모님에 대한 애정은 결코 가볍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네, 마지막 카드는 소드 10번 카드입니다. 네, 상대방은 이모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때 스스로 감정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표현 부족, 균형을 잡지 못한 태도, 그리고 2번 님을 지치게 하는 행동들에 대한 후회와 자책이 깊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때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상대방은 그때 내가 좀 더 솔직했더라면, 내 감정을 숨기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끝나지 않았을 텐데 라는 후회 속에서 오랫동안 마음을 묶어두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정리해보면 상대방은 단절 당시 이번님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늘 너를 소중히 여겼어. 하지만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게 너무 어려웠고, 내 불안과 현실의 고민들 사이에서 널 붙잡을 힘이 점점 사라졌어. 그래도 내 진심은 변한 적 없어. 다만 너무 늦게 깨달았을 뿐이야." 상대방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불안 속에서도 진심을 품었지만 결국은 후회로 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상대방이 지금 후회하고 미안해하는 마음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카드 세 장을 조합해 보면 감정의 깊은 변화와 뒤늦은 자각이 함께 담긴 상대방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첫 번째 카드가 완드 에이스 카드입니다. 상대방은 이번님과의 관계가 끝난 후에도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미련과 열망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멀어졌지만 이번님과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용기 냈다면 다르게 됐을 텐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이번엔 진심으로 행동하고 싶다. 이런 후회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은 단절 당시 마음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고 관계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어요. 마음속으로는 다시 시도하고 싶은 열정과 의지가 존재하지만 과거 행동 때문에 미안함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네, 두 번째 카드는 죽음 카드입니다. 상대방은 관계가 끝난 뒤에 비로소 이모님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 느끼게 된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는 현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안함이 크지만 직접 표현하지 못하고 마음속에서 감정의 소멸과 재생을 동시에 겪는 상태입니다. 네, 세 번째 카드는 정의 카드입니다. 상대방은 과거의 행동이나 말, 냉정했던 태도에 대한 후회가 명확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지금 상대방은 "그때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구나. 감정의 무게를 몰랐다." 라는 식으로 자기 반성의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아쉬움이 아니라 양심적인 후회와 미안함이에요.
정리해보면 상대방은 이미 끝난 관계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진심으로 미안함과 책임감을 느끼고 마음속 깊이 다시 시작하고 싶은 충동까지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그 사람은 지금 감정적으로는 미안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다시 돌아가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표현하지 않고 묵묵히 마음속에서 속죄하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네, 그럼 두 분은 어떤 인연일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사람의 인연성은 매우 깊고 동시에 감정적으로 시험을 많이 겪는 숙명적인 인연으로 보여지는데요. 카드 한 장씩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가 컵 10번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서로가 한때 감정적으로 완전히 연결되어 있었던 인연임을 나타내요.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가족처럼 편안하고 믿음이 있었던 사이. 서로에게 이 사람이면 평생 함께 할 수도 있겠다는 감정의 이상형이었죠. 즉, 두 사람은 정서적 유대와 상호 배려가 강하게 존재했음을 나타냅니다. 네, 두 번째 카드는 달 카드인데요. 하지만 이런 감정적 충만은 오래 지속되기 어려웠고, 결국 불안이랑 오해, 감정의 왜곡을 가져왔어요. 서로의 마음은 깊었지만 감정 표현이 다르고 두려움이 많았을 수 있습니다. 한쪽은 상처받을까봐 감췄고 다른 한쪽은 그걸 오해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인연은 단순히 끝난 관계가 아니라 감정의 그림자와 마주하게 하는 인연, 즉, 내 안의 불안과 사랑의 진짜 의미를 배우게 하는 영적인 관계로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 카드는 죽음 카드입니다. 죽음은 인연의 결정 후에 인연의 형태가 완전히 바뀌는 순간을 뜻하는데요. 즉, 이전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고 새로운 관계로 재정비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각자가 성장하고 자신의 진심을 다시 세우는 계기예요. 서로에게 남긴 상처는 깊지만 그만큼 강력한 각성의 힘을 남긴 인연입니다. 즉, 이 인연은 단절과 혼란이라는 강력한 사건을 통해서 서로에게 큰 깨달음을 준 관계였음을 나타내고, 관계가 단순히 편안하게 흘러간 것이 아니라 충격과 변화를 통해서 성장과 성찰을 남긴 인연입니다. 정리해보면 두 사람의 인연은 감정적으로 깊고 의미 있는 인연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감정의 진실과 불안의 그림자를 마주하게 하는 인연, 결국 각자의 인생에서 커다란 변화를 일으킨 관계입니다. 즉, 서로에게 한 시절의 사랑을 넘어서 삶의 방향을 바꿔놓은 인생 경험을 함께한 연인이자 한 번의 전환점을 통해서 진짜 자신을 마주하게 만든 인연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2번님을 위한 조언 카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언 카드는 완드 3번입니다. 완드 3번은 미래를 바라보고 계획을 세우는 단계, 성장과 확장을 나타냅니다. 이 카드가 조언으로 나왔다는 것은 현재 관계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앞으로의 방향과 가능성을 명확히 계획하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단순한 계획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움직이면서 기회를 만들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도 혼란과 후회, 단절의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어떻게 관계를 풀어갈지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완드 3번은 또한 협력과 파트너십을 나타냅니다. 과거의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나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즉, 완드 3번은 단절과 혼란의 경험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고 미래를 향해서 용기 있게 행동하라는 카드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을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관계를 지켜내려는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랑도 오래 간다고 합니다. 네, 완드 3번의 조언의 핵심은 계획하고 행동하고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즉, 과거의 후회나 감정적 혼란에 머무르지 말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새로운 관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번님 마음과도 대화가 필요합니다. 나 자신과 솔직하게 마주보고 현실을 제대로 직시해야 비로소 편안해지고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참 괜찮은 사람이고 잘 될 사람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언제나 파이팅입니다. 제 리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3번님들. 오늘은 과거 상대방의 진심과 나에게 직접 말하지 못한 속마음, 그리고 지금 후회하고 미안해하는 마음에 대해서 리딩해 보겠습니다. 먼저 두 사람의 과거 관계 에너지와 당시의 나의 속마음, 그리고 상대방의 속마음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카드 세 가지를 확인해 봤을 때 두 분이 비록 지금은 단절된 관계이긴 하지만 한때 서로의 감정이 가장 순수하고 진실했던 시기를 보여주는 매우 따뜻하고 운명적인 흐름입니다. 카드 한 장씩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사람의 과거 관계 에너지의 컵 10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당시에 두 사람은 단순히 좋아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정서적 안정감과 행복의 그림을 느꼈던 시기예요. 단순한 사랑을 넘어서 상호 배려와 감정적 유대가 깊었던 관계였습니다. 두 분이 함께 있을 때 편했고 안정적이었고 평화롭고 따뜻하다는 생각을 했고 서로에게 위안이 되는 관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서로에게 이 사람이면 괜찮겠다는 감정적 신뢰가 있었던 관계,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그만큼 감정의 강도도 높았기 때문에 이후의 단절이 더 아프게 다가왔던 거예요. 만난 당시 그러면 3번님의 속마음을 확인해 보면 컵 에이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3번님은 만남 당시에 상대방을 향해서 순수한 감정, 진심 어린 마음, 조건 없는 애정과 감정적인 몰입을 느꼈어요. 이 관계를 통해서 내가 진짜 사랑이라는 걸 느끼는구나 하고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첫사랑 같은 설렘이 내재되어 있었고 관계를 성장시키고 싶은 의지가 강했던 상대입니다. 마음을 여는 게 두렵기보다는 그 사람을 향한 진심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던 시기, 즉 3번님의 사랑은 계산이나 기대 없이 있는 그대로의 감정에서 출발한 사람이에요. 네, 그럼 만남 당시 상대방의 속마음은 어땠을까 확인해 받는 카드에 연인 카드가 나왔습니다. 상대방도 3번님을 향해서 매우 강하게 끌렸어요. 당시에는 이 관계를 단순한 호감 이상으로 느꼈고 이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내 삶의 중심으로 내 일상으로 들어와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인 카드는 동시에 선택의 기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감정은 진심이었지만 현실적 상황이나 감정의 불확실함 속에서 결정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상대방의 마음이 혼란스러워졌거나 감정적으로 책임지지 못한 채 관계가 흔들렸던 흐름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두 사람은 감정적으로는 깊고 진실했고 서로가 서로의 행복과 감정적 안식처였던 시기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그 강렬한 감정 속에서 선택과 책임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했고 3번님은 그 진심을 다 줬기 때문에 더 크게 상처받은 구조예요. 즉, 이 관계는 처음부터 진심과 운명성이 깔려 있었던 인연이지만 감정의 강도가 너무 커서 결국 두 사람이 각자의 길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흐름입니다. 그럼 과거 상대방의 진심과 나에게 직접 말하지 못한 속마음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카드가 은둔자 카드가 나왔습니다. 상대방은 마음속으로는 혼란과 불안을 느끼면서도 그걸 3번님에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진심 중 하나는 관계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이었어요. 마음속으로는 3번님을 좋아하고 사랑했지만 자신의 감정과 선택을 충분히 이해하고 정리하려고 혼자 시간을 가졌던 상태입니다. 섣부른 행동보다는 조용하게 한 발짝 물러나서 이 관계가 어떤 의미인지, 앞으로 어떻게 관계를 이어가야 할지 등을 진지하게 고민했고, 행동보다는 생각부터 하자는 태도였습니다.
겉으로 거리를 두는 것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신중하게 어떻게 다가갈지 고민하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진짜 의미 있는 관계로 갈 수 있을까를 스스로 묻는 단계였고, 그 과정에서 3번님에게 솔직하게 다가가는 용기는 부족했어요. 이 마음이 옳은 걸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 스스로 마음을 묶어둔 상태였습니다. 아마 스스로 이 관계에 대한 해답을 찾고 싶은 시간을 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카드는 악마 카드입니다. 상대방은 3번님을 향한 마음이 깊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욕심이나 불안, 상대에게 상처 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관계가 기대만큼 안정적이지 않은 것 같다 하는 걱정 등 이런 복합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즉, 진심은 있었지만 불안과 집착 속에서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한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3번님과 함께하고 싶지만 지금의 나로는 불완전하다는 갈등이 컸습니다. 3번님에게 자유와 선택권을 주고 신뢰를 기반으로 관계를 재정비하고 싶은 마음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정의 카드입니다. 상대방은 3번님에게 상처를 줄까봐 또는 감정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할까봐 진심을 숨겼던 겁니다. 즉, 상대의 미온적 태도나 표현 부족은 무책임함이 아니라 신중함과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내가 지금 감정을 표현하면 옳은 걸까? 이 관계에서 어떤 게 옳은 선택일까? 이 관계를 잘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내가 이런 걸 말하면 문제가 될까? 당신을 위해서는 내가 좀 더 조심해야 해. 이런 마음속 계산이 진심을 못하게 막은 거라고 보여집니다. 즉, 상대방은 단절 당시에 3번님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과 책임감 있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적 성찰과 두려움, 억눌린 감정 때문에 직접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즉, 마음속으로는 3번님에게 헌신하고 싶고 사랑했지만 혼란과 고민 속에서 말하지 못한 인연의 아쉬움이 남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당시 상대방이 3번님에게 차마 전하지 못한 진심은 이렇습니다. 나는 당신을 깊이 사랑했어요. 하지만 내 불안과 집착, 그리고 책임감 때문에 제대로 마음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올바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즉, 상대방의 마음은 깊은 사랑과 두려움, 책임감이 얽힌 상태였고, 표현은 부족했지만 진심은 분명 존재했습니다. 그럼 지금 상대방이 후회하고 미안해하는 마음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현재 후회와 미안함 속에서 스스로 감정을 감추고 있지만 그 안에는 그때의 나를 탓하면서 조용히 견디는 마음이 깊게 깔려 있습니다. 첫 번째 카드가 달 카드입니다. 지금 상대방은 여전히 3번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상태예요. 상대방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때의 상황을 되새기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솔직히 말했어야 했는데, 그 마음을 놓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달카드는 동시에 자기 방어도 의미해요. 그래서 후회하면서도 직접 표현하거나 3번님에게 다가가진 못해요. 그 마음을 드러내는 게 두렵기 때문입니다. 네, 두 번째 카드는 컵 5번 카드입니다. 이미 잃어버린 관계 앞에서 상대방은 지금도 내가 망쳤다는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특히 컵 5번 카드는 사과하고 싶지만 자신이 자격이 없다고 느낄 때 자주 등장하는데요. 지금 와서 무슨 말을 해도 당신에게 상처만 될 것 같아. 돌아가고 싶지만 내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 즉, 후회와 미안함이 있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죄책감의 자리입니다. 네, 세 번째는 펜터클 9번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겉모습의 안정과 내면의 고독이 함께 있는 카드예요. 지금 상대방은 자존심과 체면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공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3번님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도 이제는 내가 약해 보이기 쉽지 않다는 감정이에요. 상대방은 잘 지내야 한다. 그래야 덜 미안할 것 같다는 식으로 겉으로는 담담한 척 하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는 3번님을 잃은 후에 허전함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상대방은 3번님에게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표현할 용기가 없어요. 상대방은 지금도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고 그 후회 속에서 조용히 본인 스스로를 탓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은 지금 여전히 감정적으로 후회하고 있고 상실감을 느끼고 있고 진심으로 후회하지만 다가갈 용기는 없고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네, 그럼 두 분은 어떤 인연일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카드 세 장의 조합을 보면 단절된 두 사람의 인연성은 깊지만 시험과 성장, 운명의 흐름이 얽힌 관계로 해석이 되는데요. 네, 첫 번째 카드가 소드 9번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인연 속에서 겪은 정신적인 고통과 걱정을 상징합니다. 두 사람은 관계 중에 혹은 단절 후에도 서로에 대한 미련, 후회, 불안 같은 감정을 오래 품고 있었어요. 즉, 이 인연은 감정적으로 깊게 연결되어 있었지만 상처와 혼란을 동시에 남긴 인연이에요. 한쪽이든 양쪽이든 그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내적 불안을 마주해야 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서로에게 큰 의미가 있었기에 단절과 혼란으로 마음속 부담과 후회가 남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네, 두 번째 카드가 여사제 카드입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단순한 표면적 연애가 아니라 서로에게 내적 성장을 촉진시키는 영적 연결이에요. 마음 깊은 곳에서 서로의 존재를 느꼈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과 깨달음을 주고받았어요. 즉, 이 인연은 표면적인 감정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인연입니다. 서로의 감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내면적으로 강하게 끌리는 운명적 연결이 존재했음을 나타냅니다. 네, 마지막 카드가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입니다. 두 사람의 만남과 단절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 사건이고 이 관계를 통해서 서로에게 필요한 삶의 레슨을 남겼다는 의미입니다. 관계가 끝나거나 흔들린 것도 결국은 서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운명이 짜놓은 흐름입니다. 즉, 서로에게 운명적으로 연결된 인연이라는 뜻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서로에게 중요한 교훈과 변화를 가져다 준 운명적 인연입니다. 단절과 혼란조차도 서로에게 성장과 깨달음을 남긴 필연적 경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종합해 보면 이 인연은 현재 단절되었지만 두 사람 모두 이 경험 속에서 자신과 상대방을 더 깊이 이해하고 배운 것을 삶에 가져가게 되는 관계예요. 물론 혼란과 후회, 마음의 고통이 있었지만 이는 서로에게 성찰과 성장, 깨달음을 준 필연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즉, 단순한 연인이 아닌 삶 속에서 서로에게 중요한 교훈과 마음의 연결을 남긴 운명적 인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3번님을 위한 조언 카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언 카드로는 완드 2번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방향을 정할 때를 말합니다. 3번님은 이미 이 인연을 통해서 깊은 사랑, 상실의 아픔, 그리고 스스로의 성장과 통찰을 경험했어요. 이제는 그 감정의 무게에서 벗어나서 앞으로 나는 어떤 관계와 삶을 만들고 싶은가를 생각할 때입니다. 즉, 이 완드 이번은 과거에 머물지 말고 그 경험을 내 삶의 발판으로 삼아라. 인연은 끝이 아니라 나의 다음 여정을 위한 시작이었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단절과 후회 속에서도 미래를 신중하게 계획하고 용기 있게 행동해야 하고 단순한 감정적 후회가 아니라 구체적 전략과 행동으로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흔히 좋아하는 것이 겹칠 때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함께하기 좋은 사람은 좋아하는 것이 겹치는 사람보다는 싫어하는 것이 겹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꼭 움켜쥐고 있어야 내 것이 되는 것은 진짜 내 것도 아니고 잠시 놓았는데도 상대방이 내 곁에 머무른다면 그 사람이 바로 내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참 괜찮은 사람이고 잘 될 사람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언제나 파이팅입니다.
제 리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4번님들. 오늘은 과거 상대방의 진심과 나에게 직접 말하지 못한 속마음, 그리고 지금 후회하고 미안해하는 마음에 대해서 리딩해 보겠습니다. 먼저 두 사람의 과거 관계 에너지와 당시 나의 속마음과 상대방의 속마음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두 사람의 과거 에너지 카드에는 힘 카드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 관계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강한 끌림과 인내, 그리고 감정 조절이 핵심이었어요. 서로에게 강하게 끌렸지만 감정적으로 쉽게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쪽이 관계를 주도하거나 상대방을 이해시키려는 심리적인 싸움이나 균형의 긴장감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사랑하지만 쉽지 않은 관계의 전형으로서, 즉, 감정은 깊지만 성숙함이 필요했던 관계임을 의미합니다. 당시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강한 에너지를 느꼈지만 감정의 조율과 자존심, 통제의 문제로 긴장감이 지속된 관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두 사람 모두 마음을 숨기거나 참는 상황이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만남 당시 4번님의 속마음에 대해서 확인해 볼 텐데요. 카드로 여왕제 카드가 나왔습니다. 4번님은 그 관계에서 사랑과 배려, 포용의 마음이 깊었던 사람이에요. 상대를 감싸주고 관계를 따뜻하게 가꾸려는 헌신적인 태도를 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여왕제는 자존심과 자기 확신도 강하기 때문에 4번님은 사랑 안에서도 나답게 사랑하고 싶다는 성숙한 욕구를 가졌던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만큼 상대가 마음의 문을 닫거나 거리감을 보일 때 상처도 깊었을 수 있습니다. 4번님은 이 관계를 단순한 연애가 아닌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로 만들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럼 만남 당시 상대방 속마음 확인해 볼 텐데, 은둔자 카드입니다. 은둔자는 감정적으로 혼자 있고 싶어 하는 카드입니다. 즉, 그 당시에 상대는 자신의 내면 문제나 혼란 때문에 관계에 완전히 집중하기 어려운 상태였어요. 내면적으로는 4번님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자신의 감정조차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감정을 숨기려는 태도를 보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카드는 거리두기, 내면의 탐색을 상징하기 때문에 상대는 당시 자신의 생각에 잠겨서 4번님에게 감정 표현이 적고 차가웠을 수도 있습니다. 즉, 4번님은 상대방에게 사랑을 주려고 했지만 상대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미숙하고 내면적으로 닫혀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더불어 상대방은 감정과 관계를 온전히 드러내기 어려웠던 시기로 보입니다. 네, 종합해 보면 이 관계는 한마디로 강한 끌림 속의 불균형이었어요. 4번님은 상대방에게 따뜻함과 확신으로 사랑을 줬지만 상대방은 내면의 불안과 고립감으로 인해서 그것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한 건 분명 맞지만 감정의 표현 방식이 달랐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4번님이 감정적으로 리드하고 있었고 상대는 그 깊이에 스스로가 감당되지 않아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났던 흐름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두 사람의 관계는 평온해 보였지만 감정적인 온도차가 존재했던 시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과거 상대방의 진심과 나에게 직접 말하지 못한 속마음에 대해서 확인해 볼 텐데요. 이 카드 조합을 보면 당시 상대방이 4번님에게 느꼈던 진심과 표현하지 못한 속마음을 굉장히 진솔하게 보여주는 카드들이에요. 이 조합은 겉으로는 차분하지만 속으로는 깊고 복잡한 애정과 소유 욕구를 품고 있었던 흐름입니다. 첫 번째 카드가 커킹 카드인데요. 상대방은 4번님을 향해서 진심으로 애정과 따뜻함을 느꼈던 사람이었습니다. 4번님의 다정함, 포용력, 감정의 깊이를 느끼면서 이 사람은 정말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구나 라는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을 표현하기보다는 속으로 간직했던 것 같습니다.
즉, 상대방은 감정이 컸음에도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못했거나 이 감정을 말로 꺼내면 관계가 흔들릴까봐 조심스럽게 감춘 진심이었어요. 그때의 진심은 나는 당신을 정말 아꼈고 감정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 당신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고 싶다. 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마음을 제대로 드러내기에는 자신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가 펜터클 킹 카드인데요. 상대방은 4번짐을 단순한 연애 상대가 아니라 믿을 수 있고 함께하면 안정되는 사람으로 느꼈어요. 상대방은 마음속으로 이 사람과 함께라면 삶이 단단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카드는 감정 표현보다 행동과 현실적인 책임감을 중시하기 때문에 당시의 상대는 감정은 컸지만 현실적인 여건이나 자신감 부족 때문에 표현을 억눌렀던 흐름입니다. 동시에 자신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려다 보니 마음을 직접 표현하지는 못했습니다. 4번님에게 직접 말하지는 못했지만 속으로는 당신을 잃고 싶지 않다. 내가 더 잘해주고 싶은데 내 마음은 진심인데 지금 보여주기에는 적절치 않다 하는 신중함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펜타클 4번 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세 번째로 나온 게 핵심이에요. 펜타클 4번은 소유욕, 불안, 마음을 꽉 쥔 상태를 의미합니다. 상대방은 4번님을 향한 마음이 컸지만 동시에 혹시 내가 상처받을까봐, 내가 가진 걸 잃을까봐 라는 두려움으로 감정을 더 깊이 내보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안정적이고 조용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이 관계가 내 손에서 멀어질까봐 늘 불안하고 움켜쥐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네, 감정은 컸지만 표현은 억눌렀고 오히려 감정을 숨기면서 안전한 거리에서 4번짐을 바라봤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진심을 드러내지 못한 이유가 두려움과 보호 본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종합해 보면 과거 상대방의 진심은 깊은 애정과 안정된 사랑의 욕구였어요. 하지만 펜터클 4번이 마지막에 나온 것은 그 사랑이 두려움에 의해서 막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4번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감정이 깊어질수록 스스로 통제하지 못할까봐 마음을 닫는 방식으로 자신을 지켰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때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오히려 애정의 표현을 두려워한 결과였습니다. 즉, 진심은 따뜻하고 깊었지만 표현은 제한적이었고 마음속에서만 4번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존재했습니다. 그럼 현재 상대방이 후회하고 미안해하는 마음은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 카드인데요. 이건 굉장히 명확하고 솔직한 상대방의 마음인데요. 상대방이 4번님에게 느끼는 후회와 미안함을 매우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제야 깨닫고 행동하고 싶다는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네, 첫 번째 카드가 절제 카드입니다. 네, 지금 상대방은 과거에 자신이 너무 조심스러워서 너무 표현을 참아서 4번님에게 온전한 마음을 보여주지 못했던 걸 후회하고 있어요. 당시에 움켜쥐고만 있던 마음을 이제는 그때 더 솔직하게 표현할 걸, 마음을 나누었어야 했는데 하면서 균형을 잡지 못하는 자신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절제는 또한 감정의 조화와 치유를 뜻하기 때문에 지금의 상대방은 4번님과 감정의 균형을 다시 맞추고 싶다는 미안함 섞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상대방은 그때 너무 감정적으로 닫혀 있었던 내 모습이 미안하다. 이런 미안함이 크고 그때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4번님에게 상처 준 데에 대해서 많이 미안해하고 있고 혹시라도 이로 인해서 4번님이 상처받았다면 꼭 치유해주고 싶다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완드 에이스 카드입니다. 지금 상대방은 후회 속에서 그때는 머뭇거렸지만 지금이라면 용기 내서 당신에게 다가가고 싶다. 즉, 미안함을 행동으로 바꾸고 싶은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감정은 컸지만 표현은 억눌렀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때의 나처럼 머뭇거리면 영영 기회를 잃겠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건 단순한 미련이 아니라 진심 어린 후회에서 나오는 행동 욕구입니다. 그래서 그 후회로 인한 걱정을 각성을 하고 있고 지금이라도 내 진심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이제야 마음을 표현할 용기가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완드 8번 카드인데요. 이제 지금 상대방은 그때의 침묵과 망설임이 얼마나 관계를 멀어지게 했는지 깨닫고 이제는 늦기 전에 내 마음을 전해야겠다는 조급함과 진심이 함께 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절제 카드와 함께 나왔기 때문에 이번엔 균형 있게 감정과 행동을 함께 담아서 전달하고 싶다는 성숙한 후회로 읽힙니다. 그때는 말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말하고 싶다. 늦기 전에 이렇게 4번님에게 말하고 싶다. 합니다. 지금 상대방의 후회와 미안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그때 내가 너무 다쳐 있어서 당신의 진심을 받기만 하고 돌려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깊은 자책입니다. 그때는 내 감정을 숨겼고 당신에게 상처 줬다는 걸 안다. 이제는 그 미안함을 말로 전하고 싶고 기회가 있다면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 이게 지금 상대의 후회 속 진심입니다. 다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을 수 있고 마음속에서는 이미 속죄하고 싶다는 충동이 강하게 존재합니다. 네, 그럼 두 분은 과연 어떤 인연일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카드의 조합은 4번님과 상대방의 인연의 본질이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운명적이겠지만 선택과 의지로 완성해야 하는 인연임을 강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카드가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인데요. 4번님과 상대방은 그냥 스쳐 지나가도 되는 인연이 아니라 서로의 감정, 관계, 인생관에 큰 영향을 준 사람으로 나옵니다. 즉, 기쁨과 상처, 후회와 깨달음을 모두 담은 상처와 운명의 경험입니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에는 우연처럼 찾아왔지만 다시 만날 기회도 주어질 수 있는 인연을 뜻하기도 합니다. 즉, 두 사람은 필연적으로 마주쳤고 이 만남은 서로에게 배움과 변화를 주기 위한 운명의 작용이었어요. 이 인연은 시간과 타이밍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관계로 만남과 단절, 그리고 다시 흐름이 돌아올 수 있는 순환형 인연입니다. 그리고 컵 7번 카드입니다. 운명의 인연이라 해도 그 안에서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운 과정을 겪었음을 보여주는데 서로에 대한 감정이 깊고 진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나 감정의 환상, 두려움이 섞여서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했던 인연이었어요. 상대방이 본인의 감정을 숨겼던 것도 이 영향입니다. 즉,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느끼면서도 진심인지 불안인지 이 관계가 어디로 가는지를 확신하지 못했던 관계였던 거죠. 네, 두 사람의 인연은 운명처럼 만나도 감정의 방향을 제대로 선택하지 않으면 놓치게 되는 인연을 의미해요. 그래서 두 사람의 인연은 서로의 감정을 현실화시키는 선택이 필요했던 관계였습니다. 네, 마지막 카드로는 이 전자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이제는 그 인연을 현실로 이끌 용기와 의지가 필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즉, 이 인연은 단순히 감정만으로 유지되지 않고 서로가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다시 맞서야 하는 인연이에요. 또한 두 사람이 다시 마주치게 된다면 이번에는 더 단단한 선택과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은 다시 움직이는 인연, 즉, 한 번 멈췄지만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관계로 읽힙니다. 하지만 감정만이 아니라 현실적 의지와 용기가 필요해요. 서로에게 상처가 있었지만 각자가 성장하고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인연입니다. 네, 정리해보면 이 관계는 단순한 인연이 아니라 서로의 성숙과 감정 표현의 방식을 배우기 위해 주어진 운명적 연결입니다. 하지만 감정만으로는 이어질 수 없고 서로가 명확한 선택과 용기를 낼 때 비로소 현실로 이어질 수 있는 인연입니다. 이 인연은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만날 가능성을 내포하면서도 그때는 감정의 환상이 아니라 의지야 행동으로 풀어야 하는 관계예요. 서로에게 감정적, 정신적, 삶의 변화를 주는 중요한 인연이고 헤어짐 속에서도 두 사람 모두 배움과 깨달음을 가져간 관계입니다. 네, 그럼 4번님을 위한 조언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언 카드로는 소드 7번 카드가 나왔는데 지금 이 인연에 대해서 감정보다 냉정한 판단과 자기 보호가 필요하다는 매우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네,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우선 지금까지의 흐름에서 상대방은 감정을 억눌렀고 후회하고 다시 의지를 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즉흥적인 감정 표현보다는 지혜롭고 전략적으로 판단하라는 조언이에요. 감정적으로 밀려 들어가거나 과거의 후회에 흔들리면 또다시 혼란 속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즉,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인가? 이 인연을 이어가는 게 나에게 성장인가 미련인가를 먼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금은 냉정하게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두 번째는 상대방이 후회와 미안함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 말보다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는가가 진짜 진심이에요. 즉, 조언은 상대의 말에 바로 마음을 열지 말고 실제 행동을 지켜보라. 운명의 인연이라 하더라도 이전처럼 감정만 믿으면 다시 같은 패턴이 반복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대의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인연이 아직 불안정하거나 상대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지금은 내 마음을 100% 드러내지 말고 상황을 조용히 관찰하고 준비해야 하는 시기로 보는 게 좋아요.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도 4번님이 냉정하게 중심을 잡지 않으면 그 운명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나를 보호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때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소트 7번 카드는 이 관계의 두 번째 기회를 감정이 아닌 지혜로 다뤄야 한다는 뜻이에요. 즉, 이 인연은 운명적이지만 다시 다가올 때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상대의 진심을 냉정하게 확인하라. 그리고 내 마음을 모두 내주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지켜라 하는 의미심장한 조언의 카드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주어질 때 그 시간이 외롭다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혼자 있는 그 시간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외로움을 견디는 힘이 아니라 조용히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힘이라고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감정 정리의 시간으로 사용하고 4번님 내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나를 바라보거나 어떤 편견을 두고 나를 판단하거나 하지 않고 그저 나라는 사람을 나로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아마 4번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참 괜찮은 사람이고 잘 될 사람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언제나 파이팅입니다. 제 리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